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남 서부권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광주 전남 지역은 이틀째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남 서부권은 1세제곱미터의 미세먼지가 3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오후 2시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이고 광주와 전남 동부권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등 매우 나쁜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내일은 낮부터 흐려져 전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3도, 목포 14도, 여수 15도가 예상됩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막바지 표심 잡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일강체제 굳히기에 들어갔고 안철수 후보 등 나머지 후보들은 뒤집기를 자신하며 막판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일 전 마지막 휴일 저녁을 광주에 할애했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선두를 달려온 문 후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혹시 모를 막판 변수에도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호남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국정농단 세력이 발목을 못 잡게 됩니다. 이제 광주가 양당 간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광주 호남표를 나누실 겁니까? 국민의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제2의 안풍을 기대하며 뚜벅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당 지도부 인사들은 민생 현장과 나들이 장소로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패권 정치에 맞설 유일한 후보는 안철수뿐이라며 통합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야당의 협력까지 얻어낼 수 있는 대통령감은 안철수뿐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안철수 뽑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지요? 정의당은 소신투표와 전략투표 사이에서 고민하는 호남 유권자를 의식한 듯 이른바 사표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중도층의 부동표를 흡수하는 데 막판 승부수를 던졌고 자유한국당은 보수 대결집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다가 투표 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산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투표 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투표 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가 새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1일 인천에서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보조항로와 생활항로에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예산 부담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무산됐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선미 객실로 접근하기 위한 선체 절단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 등은 오늘 5층 선미 쪽 천장 대부분을 제거한 가운데 내일 4층 객실로 진입하기 위한 천장 출입구 확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원고 미수습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미 쪽 객실은 5층이 찌그러지면서 수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한편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골 한 점이 그제 발견됐던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는 어제 동물뼈 조각이 추가로 발견된 데 이어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이름의 박람회가 열리고 있지만 특색이 없고 지역 내 실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아 내실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통해 박람회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위로 가상현실 영상이 선보입니다. 해양 생성 과정부터 생물, 환경 오염까지 현란한 화면에 탄성이 쏟아집니다. 해조류 박람회는 관람객들에게 무심했던 바다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7살인데 되게 궁금해하고 아까 톳 아이스크림 먹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잘 먹고. 프로그램을 나열하지 않고 360도 워터스크린, 실물을 느낄 수 있는 오감 터치폴 등 핵심 컨텐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전 공모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주민과 향후까지 홍보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완도군은 세계 전담 부서를 조직하는 등 대내외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슬로 걷기 축제 등 지역 내 다른 축제, 관광지와 연계했습니다. 목표 관람객 수인 60만 명을 훌쩍 넘기고 해외 수출입 계약과 상담액도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앞으로 정부 주도 박람회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좀 넓은 공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그런 체험거리와 더불어서 해조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오는 2020년 열리는 박람회에 맞춰 해조류 생산 권역을 4곳으로 나눠 조성하고 긴 미역 같은 해조류의 영문 표기도 한국어 발음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오늘까지 봄꽃축제가 열린 순천만 국가정원의 관람객이 올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올해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고 지난달부터 열리고 있는 봄꽃축제와 5월 황금 연휴가 맞물려 관람객이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는 또 순천만 국가정원의 200만 명 관람객 돌파는 지난달 16일 100만 명을 돌파한 지 20일 만으로 지난해보다 15일 정도 빠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10만 톤 이상 초과 공급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정부 목표치보다 12,000헥타르 많은 75만 6천 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